네,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예, 월급이 뭔가요? 라고 외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미생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예, 자, 이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가 참 본격적인 주제를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예. 아쉬운 소식을 좀 접해야 될 것 같은데, 투데이 잡 시즌2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이제 이뤄지고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이제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아쉽게도 마지막 방송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좀 눈물이 벌써 맺히신 거 아니에요? 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예, 뭐 어쨌든 매주 월요일 누구는 뭐 월요병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매주 월요일 여기 방송국 오는 발걸음이 늘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김승지 아나운서 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우리 박선영 아나운서랑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네. 뭐 어차피 또 매주 월요일 이렇게 신나는 기분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 기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처음 한 게 시작되고 언제세요? 코로나 시작하고 그 작가님하고 PD님이 미팅하자고 네. 해서 제가 1층 커피숍에서 대화 나눴던 게 2020년도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4월 7일 날 2020년 4월 7일 날 시작됐으니까 네. 예, 만 2년 넘게 제가 진행을 했어요. 제가 노트북 이렇게 보니까 했다 지웠던 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려고 이제 모아놨던 거 그리고 방송한 만들었던 게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요. 나름적으로 생각하면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좋은 의미를 갖는 그런 2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개 정도의 아이템을 어마어마하네요. 진행했다고 네. 하셨는데 다 기억에 나실까요? 네, 저는 다 네. 기억나는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 뭐가 특히 기억이 남았나요? 저희는 뭐 주식 관련돼서 뭐 이것저것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제가 전 좀 늦게 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재테크 관련돼서 뭐 최근에 있는 MZ를 위한 코인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네.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있었죠. 어떤 예. 방송국 갔더니 한 100회 정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권도영 대표님 전화번호 남아서 다행이라고 필요할 때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심을 드러내시기도 이렇게 하던데 처음에 제가 여기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게 이제 청년 위주의 방송이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파이어족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파이어족과 또 푸어족 관련돼서 이야기도 했고요. 네. 제가 늘 한 1년간 외쳤던 게 이제 잡지출을 좀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보험도 얘기 드리고 대출, 신용, 그다음에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말 정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또 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한참 유행했을 때 오징어 게임과 투자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메타버스나 미국 주식, 그다음에 투자 현인의 이야기도 함께 나눴고 네. 부동산 관련돼서는 우리 전케이 실장이 와서 또 열심히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네. 청년 정책도 이야기했고 로보 어드바이저, 인덱스, 수소경제, 인플레이션 뭐 정말 많이 했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공모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2년이 세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이 타이틀로 그 책 하나 만드셔도 재테크 입문서 같은 거 만드실 생각 없어요? 안 팔려요. 아 그래도 그래요?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냥 요즘엔 워낙 1인 방송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구나. 네. 책 많이 안 보시고 주로 이제 바로 글로 검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네. 화려한 대미를 장식하게 될 마지막 주제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 원리 원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참 예. 좋죠. 두 번째는 충남 예산 말고 우리 인생에 지출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네. 이런 거 좋죠. 저번에 광명역 지나가는데 자수하라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 남은 안 웃는데 저만 웃겨요 또.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은퇴설계연구소 대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청년을 위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써니가 표정이 아주 몸둘 바를 모르는 표정이 있어서 예. 오늘 두 분 복장이 태극 문양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네요. 예, 조화가 진짜 잘 그렇네요. 이루어지는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로 예.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주식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맞나요? 제가 뭐 여러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지만 네. 박선영 아나운서가 제일 똑똑하고 그리고
잘 알아듣고 늘 피드백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늘 기뻤어요. 아니에요. 네, 정말. 그리고 네. 환하게 웃고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웃는지 제가 네. 월요일 날 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까지 미소 잘해주시니까 천사. 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또 얼굴 좀 천사. 빨개지시는데요. 예. 네. 빨개졌어요. 네. 어쨌든 뭐 넘겨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수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다, 지분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투자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주식을 발행하고 그 발행한 주식을 주주가 샀을 때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나는 그냥 단순히 차트나 그래프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로 우리 이름을 주식회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식의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투자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 때 매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봐야 될 지표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줬었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어떤 그 재무제표를 보는 건 필수겠죠. 뭐 새록새록한데요. 네. 뭐 너만 알고 있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진짜 좋은 정보가 있는데 끝내줘 이렇게 얘기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어쩌면 그런 소문과 그리고 내 느낌이 참 잘 맞는데 라는 이런 직감, 이 소문과 직감으로 주식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위험하기도 기업에 하고요.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기업의 성적표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재무제표 안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하락할 건지 상승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 보시고 예. 이게 매출액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매출액 안에서 과연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업의 잠재된 가능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재무제표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식 투자의 기본을 알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를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 분석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고 차트 분석으로 무언가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 후배들 중에도 지금 유튜브에서 증권 방송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권대영 TV라고 저도 방송을 가지고 있지만 5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쪽에 막 10만 명씩 돼요. 그래서 무슨 방송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언제가 무릎이고 언제가 어깨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기업을 정확하게 알 때 주식 투자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주식 투자의 원칙을 세워서 공부하시고 이 기업을 알게 되면 이 기업 안에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을 알게 되고요. 그렇죠. 이 산업을 공부하게 되면 더 크게 미래의 먹거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에서부터 시작하는 투자 원칙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네, 잊지 말라 원칙을 얘기해 지키고 줬습니다. 항상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게 주식 투자 말고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면서요. 우리 투데이 잡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취업이나 이직 같은 걸 할 때 그 기업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기업의 사전의 상황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경영진의 방향이나 전략도 이 재무제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무정보에서 보이는 과거의 트렌드,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통해서 미래의 예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게 또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 재무 관련 지식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이제 내가 이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시중 금리보다 살짝 높은 그러니까 네. 수익만 얻으면 돼. 너무 무리스러운 거 아니고 안정된 수익을 낮지만 안정된 수익을 얻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또 스스로의 투자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김승재 아나운서? 저는 서울이죠. 명절에 그럼 어디 멀리 안 가시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경상도시니까 아. 경상도 갔었는데 요즘은 그럼 뭐 안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나요? 음. 그럼 윷놀이 같은 걸 해요? 아니면 화투를 하죠. 쳐요? 윷놀이 하죠. 윷놀이 하죠. 윷놀이를 네. 굉장히 건전한 집안이시네요. 윷놀이. 저희는 화투를 치거든요, 주로. 그래서 화투 칠 때 보면 이제 3점에 스톱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네. 굳이 쓰리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어. 있죠. 예, 성향입니다. 네. 예. 네. 그런 이제 투자 성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기업의 윷놀이 할 때 엎어서 가요. 엎어서 갑니다. 빨리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엎어서 있어요. 갑니다. 맞아요. 한 번에. 예. 예. 또 깨알같이 이렇게 그런- 받아주시니까 너무 그런 좋은데 생각이에요. 예. 이게 하여튼 이게 약간 투자도 투기에 어느 정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속 마음 속에 있는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금 적금에서부터요. 주식 투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의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고위험이 있고 저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내 성향에 맞는 상품을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투자의 기본은 자기 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 하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거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두 번째는요. 네. 내 심리도 중요하지만 이 돈의 성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돈이 3점에 스톱할 돈이면 절대 고위험군의 금융상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앞으로 6개월 후에 결혼자금인데 굉장히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돈의 성격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사실 뭐 성향이라고 한다면 안정에 좀 가까운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투자 성향을 구분하는 기준도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에 가서 금융상품을 권유받고 예. 내가 가입을 하게 될 때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과 금융감독원이 정한 네. 펀드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초위험군에서 초고위험까지 5단계로 나누는데요. 조금도 읽기 싫어요. 저는 진짜 단 1원도 잃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초저위험군. 그런 분들은 그냥 예금 적금이나 아니면 그냥 금고 사가지고 돈 넣어놓는 게 가장 편하고요. 네. 손실은 최소로 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정 수익이 난다면 좋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권해줄 수 있고 그 상품 안에서 내가 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것은 고위험과 초고위험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 성향도 중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성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과 이 돈의 쓰임새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체크해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거에서 중위험이었던 것 같아요. 3단계. 근데 느낌상은 귀가 얇고 네. 조금도 읽기 싫은 뭐 그런 스타일로 아니에요, 파악하고 아니에요. 있고. 또 느낌에 따라 달라. 또 정색을 하시네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예.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장이 너무 지금 예. 많이 폭락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늦지는 않은 거죠? 그때가 어떻게 제일 빠른 보세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늦은 것 같다 생각할 때가. 네. 사람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럴 때가 거의 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누가 코인으로 돈 벌었대, 그리고 외국 그- 나갔대, 그러면 이제 코인이 이제 거의 그때부터 이제 목까지 왔다 이렇게 하지 생각하시면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맞출 수는 없지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돌고 돕니다. 네.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두가 다 잘 벌고 다 잘 사는 사람이 좋겠지만 네. 누군가 벌면 또 누군가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 때는 그만큼 또 위험함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권 대표님이 그동안 방송 아이템 중에서 청년들의 재테크를 위해서 좀 고르고 골라온 두 번째 아이템 또 봐야 될 텐데 네. 아까 이제 충남 예산이 아니고 예. 우리의 미래의 예산, 예산 세우는 방법. 기업이 우리는 사람이 이게 일반인들은 이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세워야 되나 방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산을 왜 세워야 되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급여 며칠 날 들어와요? 급여서는 25일 들어옵니다. 25일 날? 네. 어디로 들어와요?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죠. 문자로 들어오죠. 네, 문자로 들어오죠. 띵동. 띵동. 그죠? 그리고 어떻게 띵동 나가요? 나가고요. 띵동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25일 날 돈을 받는데 25일도 들어오고 30일도 들어오고 그냥 급여가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죠. 지출처럼. 예.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수입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번 진짜 엔잡러로 가시는 분들은 뭐 두세 번 정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거의 한 번이다라고 월급이니까 월에 한 번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번 들어온 월급으로 내가 여러 가지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이 지출 계획을 세워서 미래의 내 지출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 이게 바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출이 한정돼 있다는 기본하에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잡지출도 잡고 지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소득원을 또 다양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내가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꼭 세워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산을 세우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또 월급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굳이 세워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삶의 이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쓰자. 좀 해야겠다.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규모
있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소비 형태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경제교실 가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경제교실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세워. 부모님한테 한정적으로.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항상 그러죠. 용돈을 기분 좋을 때 많이 주고 기분 나쁠 때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주고 그 돈으로 지출을 잘 통제하게끔 하는 게 청소년 경제교실의 핵심인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사회초년생부터 내가 첫 월급부터 내 지출 통제를 하면서 예산을 좀 잡아놓는다면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효과적인 저축, 투자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부동산까지 네.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나는 가계부를 쓰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걸까? 또 보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난 이제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예산하고 가계부는 또 다른 개념일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산과 가계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는요 사후적인 지출이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역사를 쭉 보는 역사. 거고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지출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래에 맞는 이런 지출 계획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에 맞게 소비하는 것은 재무 설계를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보는 것처럼 네. 내가 인생의 재무 설계를 할 때는 미래의 계획 속에서 지출 통제를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성립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한 달 예산을 쓸 수도 있고요. 분기나 반기 더 나가서 1년 예산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길까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 경제교실 가서 물어보니까 고정 지출이 뭐냐 그랬더니 빼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 매달 나가는 돈이 고정 지출. 네. 그럼 변동 지출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돈을 썼는데 계속 기억나는 지출들이 있어요. 아, 그건 쓰지 말 걸. 아, 그 옷 사지 말 걸. 그 옷 입지도 같은 거 왜 샀을까? 이런 건 변동 지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지출이죠. 예. 그런데 예산을 하다 보면 엄청난 지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해서 늘 말씀드렸던 잡지출이라는 건데요. 그게 많아요? 돈을 썼는데 맞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드 명세서를 6개월치를 쫙 봤는데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요. 아차 싶은 돈이 있어요. 근데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내가 썼어? 이거를?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10년 동안 해본 결과 1인당 한 15%의 잡지출이 새어나가고 있더라. 15%짜리 투자 수익률 얻는 상품이라면 당장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잡지출 15%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재무 능력을 더 네.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말고 이 잡지출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역사라는 것, 그 가계부를 좀 봐야겠네요. 그걸 또 확인하려면, 그죠? 카드 꾸준히. 명세서가 가장 확실해요. 저는 카드 명세서 중에서 주력 카드로 쓰는 카드 명세서 6개월치를 흑백으로 뽑아와라. 그다음에 형광펜 2개를 준비해라. 그래서 첫 번째 형광펜으로 일단은 매달 나가는 거, 아, 고정. 고정 지출을 쫙 씁니다. 두 번째 형광펜으로 아차 싶은 변동 지출을 쭉 씁니다. 변동을. 쭉 긋습니다. 그러면 형광펜이 지나가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어. 그게 바로 잡지출이에요. 어. 잔잔바리 지출이라고 하는 이 잡지출 아주 무시무시한 지출이니까 이런 예. 지출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쓴 적도 없는데 이게 왜 빠져나갔지? 하고 본인이 놀래요. 지가 써놓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한테 그런 말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 재테크, 특히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는 뭐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렇게 물어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월급 받을 때부터 저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축한 돈을 시드머니 삼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강제 저축할 수 있는 급여의 일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시간이 좀 더 지난 김승지 아나운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잡지출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막 저축을 하려고 뭔가 노력해서 막 강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내 소득 중에서 일부를 막 빼서 저축을 해서 이걸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걸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 왜? 애도 키워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은데. 투자를 했는데 또 안 올라가. 맞아요. 내려가면 또 더 그런데 딱 오늘 처방을 드리자면 내가 새어나가는 돈, 이 잡지출을 잡아서 줄여야 된다. 내가 그 지출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쓰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축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 분명히 1년 후에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재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자, 그리고 예. 청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세 번째는 은퇴를 또 준비하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MZ 세대들이 의외로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젊은 나이부터 은퇴를 좀 준비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2년 전에 이 방송할 때 파이어족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재무적인 독립을 통해서 조기에 은퇴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출을 통제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예. 사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부동산도 하고 저축하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연금성 자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무 설계와 재테크의 가장 정점, 가장 최고점이 어디냐? 저는 은퇴 설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은퇴 설계는 연금성 자산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부동산 하는 이유는요. 월세 받는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배당 받는 주식을 내가 갖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네. 우리가 매달 일정한 날짜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면 아마 은퇴 설계에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그런 분이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주랑 월세 받는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부동산으로 월세 받거나 배당주로 배당 좀 받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면은 그건 진짜 CD가 좀 많아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청년들은 나는 그렇게 큰 돈은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은퇴 연금 설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직장 생활 잘하면 국민연금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열심히 들면 그 세액공제도 나중에 매달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금성 자산이 됩니다. 거기 위에 부동산하고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가 나중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축하고 투자해서 연금성 자산을 많이 쌓여서 결국에는 연금의 다층 석탑을 잘 쌓아놓는 거 이게 바로 은퇴 설계의 가장 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연금을 설계할 때도 그렇다면 기준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얼마 필요하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딱 잘라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급여를 받는 경제 활동 기간에 평균 급여가 있을 거고요. 그 네. 평균 급여의 몇 퍼센트가 퇴직 후에 나오냐. 이게 바로 소득 대체율인데 이 소득 대체율을 70% 이상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거기에 배당받는 주식과 내가 월세 받는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만약에 충분치 못하다면 내 직업을 좀 더 연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은퇴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연금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지기 때문에 병원도 가야 될 일이 많아질 텐데 네. 미리미리 이제 보험을 또 미리미리 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이제 젊을 때는 보험을 또 안 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보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험할 때 보호를 받는 상품인데 이 위험할 때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있어서 내가 투자해 놓은 돈, 저축해 놓은 돈이 다 병원비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험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미연에 준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없는 상품이지만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원점까지는 갈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니 우리가 젊었을 때 하루 젊었을 때 미리 선택을 해놓는 것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기도 훨씬 좋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청년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그 경제 공부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뭐 100여 가지가 넘는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을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열심히 투자하고 저축한다고 해도 경제 지식이 0이면 사실 곱하기 0이에요. 0 곱하면 모든 것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경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짧게 소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네. 57분 한 30초 남았죠?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방송 하면서 저 열심히 지켜주신 우리 지승환 PD님 언제 밥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밥 먹자고만 말씀하신 지승환 PD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 사실 이 방송한 쓰면서 너무 짜증나고 힘든 일 많았는데 우리 이성미 작가님께서 많이 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 박선영 아나운서 마지막까지 아유.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스튜디오에 있는 촬영 감독님 얼굴 작게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이번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투자 공부하셔서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